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접한 뒤로 주변 세상이 온통 나르시시스트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직장 상사, 까다로운 선배, 이웃,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며 저 사람도 나르시시스트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쓰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나 많은 나르시시스트가 존재하는 걸까요? 심리학계에 권위 있는 진단 기준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나르시시스트로 가득해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혼란의 안개를 걷어내고 심리학이 말하는 진짜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그저 자기애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타인을 오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상담이나 진료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 아닐까요? 네,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치료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나르시시즘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리학과 통계학은 이러한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1~2%라는 수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상당히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과대 진단되고 여성이 과소 진단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성별 간의 편차를 바로잡는다면 실제 수치는 1%에서 2% 사이 어딘가에 더 정확히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격 심리학 분야의 위대한 석학, 시어도어 밀런 박사의 연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일상 속의 성격장애는 이 주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밀런 박사는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자기애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스펙트럼이 아닙니다. 마치 임신과 같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조금 임신한 상태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애성 성격장애 역시 진단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반면 건강한 자기애는 넓은 스펙트럼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건강한 자기의 스펙트럼의 상위권에 있는, 즉 자기애적 스타일이 강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기애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밀런 박사에 따르면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고 뛰어나며 위대한 일을 해낼 운명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영웅이나 정복자 또는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여기는 강력한 비전을 품고 있죠. 이들은 자신의 야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합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타고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비전에 동참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성공을 향한 경쟁을 즐기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림을 그리며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강점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쉽게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회의에 빠지는 일도 드물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기를 기대하며 때로는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영리하며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강한 자기애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 특별하기에 일반적인 사회적 관례나 규칙을 넘어선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나르시시스트랑 비슷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거창함은 실제 성취와 무관한 환상에 기반하는 반면 건강한 자기애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의 자신감은 실제적인 성취와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을 다소 과대평가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갈망하지만 건강한 스타일의 사람은 칭찬과 찬사를 과도한 자만 없이 기품 있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문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개인보다는 공동체와 우리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밀런 박사는 나르시시즘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매우 다르게 발현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나 자아입니다. 과대성의 중심이 개인에게 있죠.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성취를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를 드러내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됩니다. 이곳의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근거를 자신이 속한 위대한 집단에서 찾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나의 국가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일원인 나 또한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결코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팀원들과 팬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거나 성공한 기업인이 직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동일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를 집단의 영광으로 돌림으로써 역설적으로 집단의 후광을 통해 자신의 특별함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이를 숨겨진 나르시시즘 또는 내연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보며 나르시시스트라고 성급히 판단 내리기 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병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그저 건강한 자기애의 스펙트럼 안에서 자신감이 강하게 발현되는 스타일인가?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하나가 혼란스러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애는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